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수정안을 내놓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를 내놨습니다. 양쪽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생각인데 대법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부 로펌의 자문 등을 통해 내란 재판부 수정 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이 많으셨던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를 했고 법원은 그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가능성을 경계해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랑 법외국제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이 나오자 오늘 대법원은 행정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예규를 답으로 내놨습니다. 내란, 외환에 관해선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란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무작위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안은 법원 내부 추천위를 통해 담당 판사를 정하면 대법원장이 인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다른 재판에 적용되는 무작위 배당 원칙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안팎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민주당과 소통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해야 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입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겁니다. 전담재판부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새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대법원 예규도 민주당 안과 마찬가지로 2심부터 적용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이제 속도를 내고 빠르면은 일단 월요일에 상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대법원이 뒤늦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을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1년 전에 나왔으면 대법원의 진위를 믿어줬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때였으면은 왜 지금이야? 그렇죠. 그때였으면 빠르게 대법원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조치를 했구나. 그래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광복 1년 이후에 독립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예, 이제 예. 와서 숟가락 얹어 보려고 하는 예. 건데 거기에는 또 굉장히 나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안대로라면 평판사 혹은 정군 법관회의에 올라오는 판사가 이제 전담 재판을 꾸리게 되는데요. 지금 그것조차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원하는 건 자신들이 인사권을 사용해서 배치된 고법 판사들 중에서 전담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즉 무작위로? 무작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무작위일 수가 없는 게 서울 고법의 재판부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일반 재판부들한테 의견을 물을 겁니다. 너 내란 재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기피라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3명 남겨놓고 여기서 무작위 할게요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무작위일지, 그리고 실제로 무작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혹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골적으로 평판사들의 추천조차 받지 못하겠다. 아마도 대법관들과 특히 조희대를 위시한 대법관들과 평판사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예규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희대를 필두로 하는 그 대법관들과 평판사는 지금 약간 논조가 다르다, 기조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때 정군법관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있었죠. 사과한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조희대 코트에서는 조희대를 위시로 한 대법관들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의 정치 플레이어로서 행위를 한 것이죠. 평판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군요. 예. 네, 어쨌든 이 사법부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고려를 한다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요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계엄 직후에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당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같이 공동 담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공동정부하겠다고 해서 공동정부 말도 안 본인들이 되는. 이제 계엄 이후에 전국을 수습하고 이제 정권에서 당에 일임하는 걸로 해서 본인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임명이 된 권력이고 선출된 예. 권력이 아니었고요.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냥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이 예. 된 것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도 지들이 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었잖아요. 지들이 뭔데 이거를 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 저희에 뭐가 깔려 있었죠? 절대로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알러지틱한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 어떻게든 민주당이 탄핵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 안이라도 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고 다들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랑 지금이 네. 비슷하다. 그냥 비슷한 안, 조금 수습될 만한 안 같은 거 던지면서 어느 정도 수습해보고 정말 본질은 털리지 않으려는 이런 심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눈속임하려고 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거 뭐야? 사법부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 못하러 추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을 수습하겠다라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내란 수계가 대통령으로 절대 있을 수 없고 바로 직무정지를 하고 바로 탄핵 절차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본질과 교묘하게 틀어서 결국 결과는 비슷하지 않느냐. 예. 다만 본인들이 얻는 해악은 다르거든요.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하는 것도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예. 는 이 생각입니다.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네. 그 대법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을 4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이 예규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 입장에선 가장 안 좋은 사례로 생각한 게 아마 양승태 코트였을 거예요. 예. 그때 영장 전담 재판부를 게이트키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받고 구속까지 이룰 수도 있었다라는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장 전담 재판부가 그 민주당안이 통과되었고 그 평판사들이 뽑은 판사들로 영장을 하게 되면 자신들까지 수사가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왜 민주당 안이 더 우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전속 관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고 예. 다시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으로 하는데 그 사람의 소지가 논산이라 내란 재판은 논산에서 받고 있어요. 중계가 될까요? 감시 감독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전속 관할, 이번에 안 같은 경우에는 전속 관할을 중앙지법으로 해갖고 아무래도 제일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는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제 그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 사법부가 낸 거는 전속 관할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방에서 그냥 조용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부 중앙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등법원의 전담 재판부인 거지. 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나는 더 있고 특검법에는 6개월 안이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재판 끝내라. 예, 그렇기 신속하게. 때문에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인데 만약 이런 안이 없고 예규로 있다면 그 재판부에서 이러한 이걸 너무 엄격하게 지키진 않더라도 이런 가이드가 있어야 빨리 해야 된다. 이걸 안 네. 지키는 지기현 재판장은 잘못했네. 네. 백대현 재판장은 윤석열이 아무리 밀어달라고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1월 16일 날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그렇죠.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초반에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분을 사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여론이 가장 바뀌게 된 핵심 이유는 중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규에는 중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중계 없나요?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이화상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깽판을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자님들의 어떻게 보면 정갈한 언어로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동력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리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법부가 막기 위해 예규를 미리 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 4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사법부 안이 뭐가 다르냐. 영장 전담 판사가 없다. 전속 관할이 없어서 중앙지법에서 안 하고 지방에서 그냥 조용히 할 수도 있다. 6개월 안에 신속 재판할 수 있는 그 조항도 없다. 중계한다는 내용도 없다. 중요한 건 다 뺐고만. 네. 예, 위원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장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영장전담 판사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검의 수사가 미뤄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결론이 안 났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 이유도 특검이 영장을 내는 족족 계속 기각시켰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수원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제 부장판사 정재욱, 박정우, 이정재 부장판사라고 이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 남세진도 빼놓지 네,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계속해서 수사가 미뤄지고 이게 영장이 나와야 뭐라도 시작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 재판부 구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영장이 기각이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고 그러면 제대로 된 재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영장만 쏙 빼놓고 재판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 애초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하나 보면 오히려 이제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뭐 사법부의 독립의 침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내란 전담재판부의 설치를 반대해 오다가 이제 와서 왜 이 예규를 먼저 제정했다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이제는 민주당에서 원래 위헌 논란이 있었던 여러 가지 조항들, 뭐 이제 법관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별법의 이름, 뭐 12.3 윤석열 이런 이름 들어가 있던 걸 빼고 의총을 통해서 조금 다른 이름으로 전반적인 내란과 외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수사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꾸고 해서 이제 위헌 소지들을 좀 많이 없앴다는 평을 듣잖아요. 근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 예규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거 보면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더 이상 우리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받지 않을 명분이 없어져 버렸을 때 이걸 바로 발표해서 물흐리기를 하려고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기획하고 있었을 그런 의혹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요거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 진짜 교만하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만이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입법 권한을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규 바로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대법원의 논리가 참 옹색한 게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판의 독립은 밖에서의 독립도 있지만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해요. 그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 안은 법관들이 추천한 인사가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예규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이용해서 서울고법에 박아놓은 사람들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법원 내의 독립은 어떤 안이 더 독립적인 걸까요? 아하. 그렇게 생각하면 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의 독립 부분에서도 민주당 안이 훨씬 더 독립을 보장해 준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일부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도 하고 이게 그 불구속 수사나 영장 없이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원칙처럼 굴러가고 있었으면 저는 정말 부자였을 겁니다. 예. 형사 전문 변호사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거는 불과 1, 2년 전 윤석열 정권 때 현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들, 특히 압수수색 영장들의 발부율을 보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그때 10만 원 뭐 그걸로 해서 수백 개의 영장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엄청난 의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잘리고 있어요. 이거는 노골적인 영장을 통해서 게이트키핑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예.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박성재입니다. 그럼요.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에서도 보도다시피 현재는 경찰청장만 되더라도 이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출신의 사람이 당시 그게 불법인 걸 몰랐다, 불법성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시민들은 불법성 인지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여의도로 갔을까요? 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거의 양주 2병을 마셨음에도 포고령을 보자마자 저건 포고령을 보자마자 위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여의도로 달려갔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거는 명약관화한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불법성 인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법원이 자기 변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일날 법원도 박성재와 같이 어떠한 회의를 하고 그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사가 들어왔을 때 법원은 어떤 변명을 할 거냐면 그때는 계엄이 불법인지 모르니까 프로토콜에 따라서 우리도 계엄에 맞춰서 어떠한 일을 했어요라고 변명을 하기 위해 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해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따라서 말이 됩니까? 예. 이런 걸 고민을 했을 때 영장 전담 재판부는 사실상 현재는 그 대법원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내란의 본질로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예규를 올렸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영장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생기는 게 제일 그 사람들한테 크리티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조희대 사법부가 늘 하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색하게 하고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번 얘기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기시감이 좀 드는 거는 예? 당시 이재명 후보를 투표 용지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 유례 없는 빠른 대법 판결을 내리고 파기환송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늘 해왔던 게 조희대 사법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맡겨둘 수가 없고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신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계엄 당시에 사법부가 제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건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계엄 사령부의 본인들의 권한들이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박안수였나요? 박안수 밑에 이제 조이대가 오는 건데 그건 수치스럽지 않았습니까? 그걸 수치스러워해야지.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해서 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사법부의 독립은 그날 침해될 뻔한 거였죠. 예. 만약에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사법부는 독립성 자체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입장 발표도 없었지만 원래 했어야 되는 입장 발표는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여의도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야 돼요. 예. 비판도 비판이지만 사법부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조이대는 그 다음날 내란 다음날 출근하면서 그냥 애매모호한 얘기만 하고 갔어요. 더 놀라운 점은 최근에 오부 회의에서 조이대는 위헌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자신들은 발언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언제 했습니까?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찔리는 게 있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숨기고 싶어할지. 그때 뭐 조선과 채널 A 기사로는 회의가 있었다고 이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연치 않게 법무관 생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공보 담당 판사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무 뭐 진행이 된 게 없는데 예, 저희 회의했어요라고 얘기했을 리가 없겠죠. 그럼요. 거기 있는 기자님이 아무도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회의가 있었다더라라고 쓰지도 않았을 거고요. 잘 생각해 본다면 행정처 차원에서 뭔가 회의가 있었을 거고 회의를 잡아놨을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의가 있었다면 불법 위헌적인 그 계엄에 맞춰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라는 게 입증될 수도 있는 거죠. 종착역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난 것처럼 법원에서도 뭔가 일단락이 지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 자체가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선고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오늘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고 오전에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가지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를 하면은 대법원이 좀 민주당을 갖고 놀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농락했다. 저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아니 그렇지.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으면 되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끝까지 물론 이제 뭐 무슨 공청회도 열어가지고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했지만은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두 축이었잖아요. 하나는 뭐 조이대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기현을 믿을 수 있느냐 뭐 요런 게 좀 중점적이었죠. 그거는 이제 이 형량 윤석열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감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 정도는 미리미리 해줬어야 된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네. 근데 민주당이 법안을 이제 뭐 위헌 논란도 있고 다 뜯어 고치고 막 소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수선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딱 법안 이제 21일에서 24일 날 정도 뭐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걸 딱 내놔? 야, 물 먹이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근데 좀만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문제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민주당도 정치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요, 법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작에 이렇게 풀었어야죠. 근데 이제 법원하고는 대화 채널, 그러니까 법원이 문제가 많아요. 저는 법원 문제 계속 지적을 하지만은 그냥 아예 대화 자체가 단절이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적과도 대화하고 통화하고 얘기하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하고 니들도 이렇게 해라라는 거를 조율을 사실은 했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규의 주요 내용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서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민주당의 법안의 취지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늦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원의 그동안의 자정의 기간을 국민들이 줬던 거고 사실은 뭐 지기현 재판장이나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냥 가만 놔둘 수는 없는 상황까지 온 건데 그동안에 그래도 사법부가 알아서 좀 해결하기를 좀 바래오면서 여기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과 관련돼서 방망이만 두드리는 것만 이제 남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약간 뭐 민주당을 농락했다기보다는 좀 국민을 좀 가지고 농락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다가 이게 등 떠밀려서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저런 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휴먼 에러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답을 내지 않으면 그냥 또 한 번에 그냥 눈가림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번 그냥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의 그 단계에서 머무르게 되면 저 근본적인 신뢰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전담재판부 이걸 뭐 예규로 한다고 하니까 뭐 예규로 하든 아니면 법을 만들든 이제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기현 재판장의 그 사법 불신을 초래했던 행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의 그 선거 개입 행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기현 재판장 룸살롱 의혹도 덮어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영장도 줄 기각을 했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 불신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희대 체제를 믿을 수 없다면은 가장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저는 지금 판사들이 이거는 좀 들고 일어나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야지 검찰과 법원은 다르다라는 것도 국민들 앞에 설득이 되고 그래야 자정 능력을 신뢰하면서 외부의 개혁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의 자정을 통한 개혁으로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는 거기 때문에 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판사들이 좀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 그럼 궁금하고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이게 지금 이제 저는 대법 자체에서 완벽한 장난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본회의 이제 상정해가지고 올릴 그렇죠. 통과시킬 계획을 잡았는데 본회의 일정까지도 그런데 지금 대법 차원에서 이런 무슨 뭐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 여기 내란도 포함되는 거고 그럼 이게 약간 동시에 진행이 되면은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비슷하죠, 내용. 그 중첩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네. 추진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명령 규칙 이 법 단계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예규로 만든다는 거는 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약한 형태의 이제 구속력을 가지는 이제 예규로 만드는 거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로 만든다고 한다면 훨씬 더 확실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법으로 하나 예규로 하냐가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 어떤 형태의 단위의 규범력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라서 저는 뭐 법률로 하나 뭐 예규로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뭐 처리를 안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될 근데 것 같습니다. 요거는 대법원에서 진짜 장난질 중에 또 하나가 지난번에 9월에 직연 때문에 우리가 엄청 논란 많고 시끄러서 직연 탄핵하냐 마냐 얘기했을 때도 그때서야 이제 움직임이 나오니까 대법에서 25부에 법관 추가하겠다 해가지고 막 추가하고 그랬었어요. 눈가림만도 하고. 응. 그런 그래서 의혹 좀 제기가 넘어가 크게 버렸어.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그냥 네. 눈 가리기로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 민주당의 법안과 대법원의 예규 설정방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란을 전담한 재판부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 아직 완벽하게 성안은 안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회의 등 법관 등의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규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법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작위 배당은 하겠다. 다만 그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게 다른 일감을 주지 않겠다. 내랑 관련된 사건이 올라오면 관련성을 판단해서 배당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게 나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가 그 전에는 법무부, 헌재 사무처 그리고 판사회의 뭐 이쪽에서 3명씩 추천해가지고 위원회를 하던 거를 판사들한테 사실상 맡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진짜로 이게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무작위로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이 판사가 네. 배당이 되는 방식이. 근데 조희대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 법을 따라가는 게 맞고 다만 지금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위헌성을 완전히 없앤 것이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법조인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게 이제 무작위 배당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됐든 네. 무작위 배당이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아니지 어떤 식으로든 인위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면은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 민주당이 어쨌든 그 법을 통과시키면은 헌재로 가는 거는 100%다. 그냥 보시면 돼. 왜냐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하면은 이건 손해보는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기각이 되더라도 그냥 기각이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인용이 돼가지고 재판이 정지되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땡 잡은 거죠. 봉 잡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그냥 100%로 일단은 간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게 제일 좋았죠.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좋고 안정적으로 재판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만족을 해가지고 법을 안 통과시켰지. 근데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이미 그치. 뭐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법을 통과시킬 것 같고 헌재로 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내란재판부법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국민들이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법부가 뭐 마지못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내란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전 사법부도 성역이 아닌 거는 저는 명확하게 우리가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저는 이제 뭐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은 좀 차후로 저는 미뤘으면 좋겠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법 왜곡죄까지 던지고 이런 건 너무 과도하고 저는 공수처법 개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 개정은 왜 필요하냐면은 수사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걸 좀 줄여가지고 판사, 검사, 경찰만 저는 좀 할수 이렇게 있도록. 하고 이제 고위공무원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만 특정을 하고 대상 범죄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건 좀 범죄 혐의를 늘려서 모든 범죄로 저는 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공수처법 할 때부터도 나왔던 얘기고 조금 더 이제 인원 보강이나 조직 보강도 해서 저는 그거죠. 원래는 지기현이나 조희대 문제를요 국회가 풀었어야 돼요. 원래는 탄핵 소추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 갔을 때 기각의 위험성 때문에 내지는 윤석열 재판이 중간에 뭐 멈추게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돌발 상황들 때문에 섣불리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징계가 안 되면 수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란재판부법은 이미 법원이 좀 실기를 했고 본인들도 이런 식의 예규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위헌 시비가 걸리더라도 합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 오히려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대로 진행하고 대신에 법 왜곡죄보다는 저는 공수처법을 좀 빠르게 좀 통과를 시켜서 이 판사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저는 훨씬 네. 더 강화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 듭니다. 회의의 주체가 재밌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논의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나서가지고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대법원 쉽게 얘기해 대법관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이고 물론 조국혁신당은 법률이 아닌 예규를 통해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런 와중에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온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법원 뜻은 민주당 안이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들렸고 그 얘기는 항소심에 사건 배당이 되더라도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들렸습니다. 아니 저는 뭐 위헌 심판의 제청이 이루어지면 재판은 정지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속 기간은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판사가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나올 길은 없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 저는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국민들께서 불안하셨는데 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들은 이제 상황의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의 불구속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백대현 재판장도 1월 16일까지 네. 해서 체포방해에 대해 가지고는 선고를 하겠다. 윤석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입장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진관, 뒤에서는 백대현 요 두 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크게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위험성은 많이 좀 소거가 됐다. 그래서 저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려면 법원도 권한이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합헌 판단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에 대해서 너무 성역화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아무것도 그럼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그들에게 내일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면서 정치 개입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이 사법부의 그 여러 가지 비판받았던 행동들을 더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땅히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저는 완수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정도로는요. 제가 처음에 그 333 했을 때는 위헌성 문제를 저도 제기를 했고 똑같이 했죠. 판사회의를 통해서 하면 이거는 우리 헌법 101조에
때문에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예규까지도 만든다고 법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래대로 저는 진행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